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나침반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나침반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에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건강일 텐데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나침반과 같은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관리, 건강에 대한 관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든 생각인데요, 박사님.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건강에 예. 관리를 하실까 되게 궁금한데요. 요새 이제 박사님은 어떤 거를 이제 집중하시는 편이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건강은 항상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독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래 긴 책보다는 이제 요즘 시를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 걷기를 통해서 이제 종아리, 이제 근육을 보강하면서 따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독서를 하려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일단 책을 좀 사놔야겠다 싶어서 책을 좀 사놨는데 예, 먼지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찌릿하면서 근육이 오그라드는 통증, 근육경련. 흔히 쥐가 난다고 말하는 근육경련은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잠을 자는 도중에 혹은 특히 겨울에 혈관이 쉽게 수축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며 다리나 발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나 어깨, 팔 등 신체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육경련은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 등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평생 한 번 정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인 공포의 근육경련. 이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이유와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나는 근육경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성장기 때 자다가 이제 막 다리에 막 경련이 생겨가 종아리가 특히 나요. 예. 그래서 막 아둥바둥거리다 깼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축구 이제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육 경련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예, 이 근육 경련은 근육이 갑자기 이제 수축하고 또 딱딱해지고 이제 통증이 오는 증상, 현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표현을 하자면 근육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뭐 꼬이는 느낌도 나고 막 저리기도 하고요. 예. 네. 근데 이런 근육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원인은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수입니다. 예, 탈수는 우리 인체가 요구하는 그 수분 양에 비해서
내 몸의 수분 흡수량이 적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네. 이때 수분을 통해서 수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같이 섭취된다고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수분이 탈수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예, 두 번째는 이제 설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예, 술이나 이제 카페인 음료를 드신 분들은 이뇨작용에 의해서 탈수 증상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리에 이제 몸에 쥐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육체적 과로입니다. 내 체력에 비해서 내 몸을 과도하게 쓰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또 운동선수들이 축구를 한다고 보았을 때 이제 전반전, 예, 후반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연장전에 가다가 보면 운동으로 단련된 선수들도 예, 축구장에 많이 이제 누워서 쥐가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오래 앉아 있다든지 또 이제 비행기 좌석 같은데 좁은 공간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한 자세로 계속해서 앉아 있을 때도 이 경우를 이제 육체적 과로로 보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근육 자체에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쥐가 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심장이 약하시거나 심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심장 질환이라고 했을 때는 심방 세동이나 부정맥 같은 경우 또 스텐스를 삽입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심장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선천적으로 심장이 좀 약하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소심하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 몸의 이제 근육은 심장에서 펌프질에 의해서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또 혈관을 통해서 예,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심장 자체의 펌프 능력이 떨어질 때 손끝, 발끝으로 피해 가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다 주무시다가 예, 다리에 이제 쥐가 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네 번째는 몸이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근육경련, 우리 일반적으로 쥐라고 하는데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추워지게 되면 근육도 수축이 되고 혈관도 수축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수축이 되면 대부분 손끝과 발끝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도 수축이 되다 보니까 산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못 가면서 예, 수축 작용이 심해지면서 근육이 이제 꼬이고 예, 뻣뻣해지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예, 근육 경련, 예, 쥐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하지정맥류나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쥐, 근육경련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어릴 때 성장기 때 생기는 근육 경련, 뭐 운동할 때 생기는 근육 경련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원인도 있고요. 좀 네. 이렇게 가볍게만 여길 수는 없는 일인 것 같네요. 네. 자, 박사님께서 이제 원인 말씀해 주실 때 탈수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전해질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 전해질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전해질은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일차적인 이제 소금, 예,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죠. 네네. 예, 나트륨이나 예, 염소나 예, 칼륨, 마그네슘 등을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네. 이 전해질은 근육과 이제 신경의 기능을 조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수분 조절 기능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몸의 과도한 사용, 과로일 때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과도한 운동이 근육 경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 몸을 많이 쓴다 이랬을 때는 일차적으로 이제 땀이 많이 나겠죠. 네네네. 예, 그 다음에 땀이 많이 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염분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예, 장거리 훈련을 했을 때 뭡니까? 여름에 행군을 그렇죠. 할 때 네네. 항상 예, 선임병들이 예, 소금을 준비해 네, 주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전해질이 필요한 경우 음. 수분이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또 하나는 어디를 통해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냐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맥동수가 85맥 이상이신 분들은 예, 수분 탈수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술이나 이제 카페인이 든 음료를 피하시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히 많이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탈수 증상에 의해서 이제 산소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예, 우리 근육은 이제 단백질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의 이제 부조화로 인해서 예, 근육 경련, 예, 쥐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끔 박사님과 이제 관련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유병률 얘기를 좀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근육 경련은 뭐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유병률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보통 한 95% 이상은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는 중에 한 30%의 사람들이 이제 근육 경련을 경험을 하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이가 40, 50으로 넘어갈수록 이 근육 경련, 쥐가 나는 증상들이 나이가 연세가 높아질수록 네네. 예, 프로테이즈가 이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뢰 일어날 수 있는 근육 경련인데 예. 4, 50대 이제 그 이후에 어르신 분들께서는 좀 어떤 다른 질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박사님. 근육 경련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종아리 위주로 허벅지로 가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주제 영상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느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 예,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눈이 이렇게 실룩실룩 내가 예, 스마트폰을 젊은 분들은 네네네. 많이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눈이 경련을 파르하게 네, 떠는 경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이제 쥐의 일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판을 많이 치다가 네네네네. 보면 이 손이 이렇게 좀 뻣뻣이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예, 이 경우도 이제 쥐에 해당이 되고,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 종아리에 대부분 네. 다 많이 나고 예. 허벅지라든지 이제 발가락 쪽,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쪽에도 쥐가 나서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 온몸에 많이 경련이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갑자기 이제 쥐가 났을 때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예, 일단 쥐가 났을 때는 일단은 휴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은 저도 이제 주로 축구를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축구 선수가 넘어지면 한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서 맞아요. 예, 다리를 스트레칭 시키는 네, 거예요. 네, 다리를 쭉 이렇게 펴주죠. 펴고 발가락 쪽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죠. 쭉 스트레칭을 시키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손이나 종아리 쪽에 스트레칭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예, 일단은 근육이 수축했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이제 핫팩이나 적외선 치료를 같이 해주는데 네. 일단 집에서는 예, 따뜻한 물을 좀 이렇게 같이 온수 조격을 좀 해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핫팩 같은 게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기장판 같은 게 있고 요즘은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핫팩이 있으니까 네네. 예, 따뜻한 핫팩에 올려놓고 따뜻하게 해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일단 휴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제가
쥐의 원인을 첫 번째를 탈수 증상으로 뽑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서 두 번째, 충분히 수분 섭취를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연세가 높아질수록 주무시다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다리를 폈는데 쥐가 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무시기 전에 발목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발목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에는 종아리를 스트레칭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팔 쪽이 종아리라고 하면 이 발목을 내 정강이 쪽으로 이렇게 꺾으면 종아리 쪽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발목을 다시 바닥 쪽으로 했다가 이것을 이제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 15번 정도 발목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피면서 스트레칭을 해 주시면 저녁 때 주무시다가 쥐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경련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꽉 조이는 의류나 신발에 의해서 근육 경련이 올 수 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꽉 조인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근육도 수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젊은 분들은 딱 조이는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양발도 좀 느슨하고 그 다음에 속옷도 느슨하고 옷도 네, 네. 느슨하고 이래야 이제 몸이 뭔가 가벼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옷이나 양발 이런 것들을 꽉 조이는 그 다음에 신발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육 경련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걷다 보면 쥐가 나는 경우도 다리의 근육 경련이다. 박사님,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냥 무리한 상황이 아닌데 쥐가 오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이걸 경험을 잘 못하시는데 네. 이제 환자분들 보시다가 보면 쥐 나시는 경우가 어떤 분들은 이제 볼펜을 가지고 글을 쓰다가 좀 힘을 주면은 이렇게 손이 뻣뻣해지면서 쥐가 나고 여성분들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좀 과하게 하면 손에 이제 쥐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연세가 60, 70, 80으로 이렇게 높아질수록 걷다가 보면 쥐가 나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그 걷다가 쥐가 나실 때 이 경우에 이제 잠깐 쉬어서 안정이 되면 쥐가 바로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리 쪽에 근육에 이제 경련이 나타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때 다리의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원에 꼭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걷는데 다리에 뭔가 쥐가 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가만히 쉬어서도 바로 그게 쥐가 안 풀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허리 쪽 척추관 협착증이나 요추 협착증에서 오기 때문에 걷다 보면 쥐가 나는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척추관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쥐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쥐 나는 경우가 풀리는 경우에는 허리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나 이런 판독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육 경련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근육 경련이 온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근육까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지 않던 약이나 이제 먹던 약들 중에 간혹 약을 바꿨는데 이렇게 쥐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혈압약이죠. 혈압약은 혈관 자체가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을 약간 빼주게 되기 때문에요. 예,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간혹 그 근육경련, 쥐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약 처방을 바꿨는데 또 약을 먹지 않다가 복용을 하고 계시는 중에 예, 쥐가 나는 경우에는 꼭 약을 처방받은 곳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예,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근육 경련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하이힐은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된다. 요거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질문 중에 좀 꽉 조이는 의류나 신발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랑 좀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이힐은 예,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발 자체가 무릎을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은 하이힐을 잘 안 신잖아요. 네네네.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무릎을 쫙 예, 뒤꿈치를 하이힐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러면 이 아킬레스건이 좁아집니다. 예. 예, 좁아지면서 근육이 이렇게 뭉치는 걸 우리가 음. 발 뒤꿈치만 올리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육 경련이고 쥐가 나는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육이 이완이 되어야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이나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면서 근육에 이제 종아리가 뭉치기 때문에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쥐가 나시는 경우에는 하이힐을 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그 남자분들도 키높이 신발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한때 좀 신고 다녔었는데 예, 힘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엄지 발톱도 많이 아프고 예. 종아리도 많이 아파서 하이힐 신고 막 뛰는 분들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자, 박사님 그 근육 경련 때문에 병원 간다라는 사람을 좀 찾기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예. 근데 어느 정도일 때, 이럴 때는 병원을 가야 한다.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근육 경련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 쥐가 너무 자주 나는 경우입니다. 네네. 예, 일주일에 3회 이상 쥐가 난다. 예, 두 번째는 쥐가 나는데 보통 한 5분 정도, 많이 가면 10분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좀 풀어지는데 네. 쥐 자체가 이제 15분 정도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쥐가 나는데 쥐뿐만이 아니라 감각도 이상하고 뭔가 저린 듯한 느낌, 뭔가 그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이런 신경 감각적인 증상이 세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는 예, 이 쥐를 단순하게 쥐가 난다고 근육 경련이 생긴다고 보시지 마시고 네. 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후 30분 이상 쥐가 지속되면 엄청 고통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꽉 조이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예. 좀 풀렸다가 살짝 움직이면 또 다시, 나고, 예, 예. 살짝 움직이면 또 나고 이제 네, 이런 거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 아이들이 쥐를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7일에 일주일에 3회 이상 아까 기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성장기 아이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이 경우 이제 성장기 아이들은 신진대사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계속 뼈도 크고 모든 장기 자체, 예, 그 다음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대부분 많이 놀았거나 네. 내 낮에 내 체력보다 또 하나는 이제 키가 크려고 하는 내 체력에 비해서 예, 내 몸에 이제 영양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성장통이라고도 네, 표시를 그렇죠, 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 한의원에 가서 예, 치료를 받으시면 이게 이제 아이가 크려고 하는 건지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체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건지에 따라서 아. 구분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한방 치료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치료법도 원인이 이제 5가지니까 이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탈수 증상입니다. 그런데 탈수 증상이 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쥐가 나시는데 특히 연세가 60 이상 넘어가면 계절로 보면 겨울에 해당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에는 땀이 나는 게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땀이 나면 땀이 나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수분이나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 쥐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혈액순환이나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땀을 막아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설사입니다. 탈수가 되는데 내가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위와 장이 약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예, 이때는 당연히 이제 위와 장을 치료해서 예, 설사 증상을 예, 멈추게 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뭐 술이나 카페인 이제 이런 음료는 진찰하다가 보면 아침, 저녁 이렇게 3잔 이상 또 술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의 이제 기호식품이나 예, 술을 먼저 예, 조절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어떠한 몸을 내가 많이 써서 내 체력이 100인데 120이나 150의 에너지를 쓰다가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일을 계속 할수록 예, 이 쥐가 나는 증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과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인 과로, 이제 육체적인 과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쥐가 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육체적인 과로 때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크게 이상은 없고 내가 현재 하는 일이 이제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좀 많이 쓰는 일이다. 하루 종일 이제 서 있는 일이다. 좀 많이 걷는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휴식이 필요하고 예, 발에 특히 이제 종아리까지 온수 조격을 하면서 이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이제 보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거나 심방세동이나 이제 심장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이 근육, 경련, 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의 심장에서 펌프질을 잘해야 동맥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가면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의 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60이 넘어가는 경우에 쥐가 나는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을 보하는 약을 쓰고 예,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과로냐 탈수 증상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약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몸이 차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에어컨이 있는데 오히려 겨울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따뜻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몸이 추운 사람들이 오히려 겨울에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름에 적응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쐈을 때 바로 이제 시리다, 또 찬 거 먹으면 좀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한다, 찬 게 싫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심장을 보를 하면서 피혈관을 많이 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보약이나 약침이나 이제 뜸 치료를 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이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지병을 적절하게 내가 혈압이나 당뇨나 또 고지혈증 예, 이런 질병들이 있는 경우에 이 수치를 적절히 이제 조절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5년 전부터 수시로 다리가 쥐가 나는 환자 치료 사례입니다. 72세 남성분으로 172cm에 80kg, 5년 전부터 쥐가 나시는데 1년 전부터는 점점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예, 전립선약을 복용 중이시고 10년 전 허리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어서 양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조금 개선되지만
쥐나는 증상은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몸도 무기력하고 어지럽고 만사가 귀찮고 맥을 봤을 때 오른쪽 맥이 긴성하면서 맥동수는 80맥 정도 되었습니다. 1일 3회 식사를 하는데 이제 양약을 먹기 위해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식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지금 172cm인데 몸무게가 80kg이기 때문에요. 과체중입니다. 또 하나 오른쪽 맥이 긴성한 것은 내 몸에 이제 소장이나 대장에 이제 식적이 있는 경우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지금 72세니까요.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어서 다리 특히 이제 하중이 있기 때문에 복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종아리 쪽은 하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다리까지 피를 보내면 이 종아리 펌프 운동에 의해서 다시 심장까지 피가 올라와야 되는데 복압이 올라가고 과체중이다 보니까 이게 올라올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체중으로 복압이 올라가고 또 식적으로 인한 그 전근 다리에 쥐가 나는 병으로 진단을 했기 때문에요. 식적 제거약과 심장 보약, 그 다음에 발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쥐 나는 증상이 90% 이상 개선된 치료 사례입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근육 경련. 박사님,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데, 쥐가 나타나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과 열이 많은 양체질로 한방차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모과와 오가피를 각각 10g씩 해서 중간불 정도의 물을 900cc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네.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2번씩 마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열이 많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이런 걸 좋아하는 열체질의 경우에는 모과와 우수를 각각 10g씩 넣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다리는 방법이나 먹는 방법은 똑같이 다리시고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따르는 동안에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그 쥐가 자주 나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모과와 이제 오가피라는 약재인데, 모과는 동의보감 근병에 보면 근육에 쥐가 날 때, 또 다리를 많이 걸을 때 관절이나 근육, 인대 쪽이 아플 때 통치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오가피는 동의보감에 보면 다리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도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면서 보해주는 약재라고 적고 있고, 또 하나 나이가 들었을 때 장수하는 보약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경우에는 혈관이고 근육이고 수축이 되니까 따뜻하게 보강을 하면서 이제 이완을 시켜주면서 순환시키는 차가 모과와 오가피라는 한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제가 한방차를 따라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어렵네요. 맛이요.
단맛, 쓴맛, 신맛 다 있는 것 같고 예. 어느 하나가 강렬한 느낌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맛이 조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인데요. 예, 이 네. 오가피하고 모과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고 또 하나 이 오가피는 약간 매콤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새콤한 맛과 매콤한 맛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네. 음량이 중화가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맛이 좀 새콤한 것을 못 먹는 분은 새콤한 맛이 조금 더 느껴지게 되고 매운 거에 약하신 분은 그 오가피의 약간 매콤한 맛이 더 느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차로 이용을 하실 때 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예, 모과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 나는 좀 더 새콤한 거보다 약간 얼큰한 게 좋다 이랬을 때는 예, 이 오가피를 차로 올려서 예, 달이셔서 이용을 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운맛을 좀 잘 못 느꼈나 봐요. 예. 신맛을 좀 더 느끼고 저는 매운 걸 더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네, 오늘도 배웠습니다. 자, 한방지압법 예, 살펴보겠습니다. 지압법도 이제 내가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신문과 양능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신문혈은 예, 5번째 손가락에서 쭉 따라가다 보면 손목에 가로로 주름이 있습니다. 네. 예, 주름 쪽을 자신의 2번째 손가락으로 예, 팔을 피시고 한 10회 정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엄지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손 힘이 좋으신 분은 약하신 분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예,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양능천혈입니다. 예, 무릎의 바깥쪽에 볼록 나온 뼈의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예, 종아리 그래서 우리가 그 발 뒤꿈치를 살짝 들었을 때 종아리 쪽에 근육이 2개가 잡히는데 그 사이에 오목한 부분이 승산혈입니다. 예, 승산혈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해서 예,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2번째는 행간혈입니다. 행간혈은 엄지발과 예, 2번째 발가락 사이입니다. 예, 똑같이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항상 그 다리에 평상시에 이제 쥐가 났다. 예, 그 다음에 손에 쥐가 난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이제 온수를 따뜻하게 이제 해주면서 평상시에 이제 열이 많은 양체질은 이 승산과 행간혈을 하루에 1~2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신문과 양능천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신문혈은 심장의 이제 원혈인데요. 심장에서 이제 펌핑 능력이 좋아야 동맥을 통해서 근육 쪽으로 영양분이 충분히 가기 때문에 예, 심방세동이 있거나 요즘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심장 혈관에 이제 스텐스를 삽입을 하신 분들은 이 신문혈을 지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키는 150이고요. 예. 나이 69세. 네, 몸무게 38이에요. 네,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저는요. 불편한 때 말씀하세요. 한 20대 후반부터 계속 소화기 계통으로 그리고 불면증으로 막 그 계속 심하게 아팠었어요. 예. 그 뒤로 몸이 약해지고 이제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냥 계속 평생을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트름. 근데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해봤지만 약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러고 사는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작년에 또 애기 아빠가 다치고 그런 대로 신경을 또 많이 썼더니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신경과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잘 때 누워라.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살아라. 그다음에 뭐 카페인 그런 거는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만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한두 달 조심하고 있었는데 또 괜찮아졌는데 요즘 좀 신경을 또 많이 쓰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한 15년 전에 그렇게 어지럼증이 한 번 생겨가지고 한 10년이 넘게 괜찮았었는데 한 5년 전에 어지럼증 한 번 생기더니 요즘은 그렇게 이제 어지럼증이 자주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을 못 먹으니까 그냥 이러고 살다가 애 아빠도 아픈데 나까지 아프면 또 자식한테 이게 저기가 되나 해가지고 걱정을 해서 잠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무슨 병이 올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지금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이렇게 누울 때 자려고 누울 때 이렇게 꼭 어지럽고 왼쪽으로 자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누울 때도 어지럽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밥을 약소하게 두 끼만 먹어야 돼. 그리고 되고 또 그다음에 뭐 운동 같은 것이나 뭐 일 같은 걸 일주일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봄 돌아오니까 조금 이렇게 몸을 좀 썼더니 그게 더 심해지고 밥을 이렇게 두 끼만 약소하게 먹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몸을 쓰면은 허기가 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간식 같은 것을 안 먹던 과자 같은 거 좀 먹고 막 그랬더니 이게 더 심해지고 그래요. 근데 평생 어떤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될지. 예, 지금 현재 무슨 병이 올지 그것이 궁금해요. 예. 현재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 다 받으시죠?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받았었어요. 근데 작년은 너무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애기 아빠 다치고 그러고 정신없고 하고 몸이 더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 안 받았죠. 예, 그러면 그 전까지 건강검진 받았을 때는 그 특별히 이상 나타난 게 있었습니까? 골다공증만 심해요. 이게 잘 못 먹으니까. 예, 골다공증만 심하고 다른 것은 아무 이유가 없고 그냥 근력이 약하다는 거. 근데 운동이나 뭘 하면은 제가 꼭 몸에 병이 와요. 그래서 산책 정도만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쿼트 몇 개만 해도 금방 병이 나고. 근데 제가요 구질적으로 한 30년부터 이게 신경 쓰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 꼭 유장관을 그쪽을 따라서 오른쪽 다리 양쪽 엄지와 검지 거기까지 꼭 시리고 당기고 그랬는데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뭐 다 해도 그게 나아지질 않아요. 예. 현재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지럼증이 지금 있어서 병원에서 검진 받으셨잖아요. 네. 예, 선생님이 병명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병명은 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런 물 마시라. 왼쪽으로 자라 잘 때. 그다음에 카페인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그 말씀만 지금 명심해서. 예, 그다음에 어지럼증이 있는데 어지럽기만 하세요? 속도 미식거리고 울렁거리세요?
특히는 제가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속이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거는 지금 음식을 조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네. 어머님께서 어지럼증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그게 어지럼증 심하게 그렇게 나타날 때 꼭 속이 미식거리고 두통까지 있었어요. 예, 심하게 어지러울 때는 그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 일반적으로 어지러울 때도 그 속이 약간 미식거리고 속이 예. 예, 울렁거리는 증상이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 저기 음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물김치, 멀구고거 막 이렇게 조금씩 먹어야지 막 이렇게 육류나 막 생선 같은 거 그런 거 먹기 싫고 속이 미식거리고 막 그래요. 예. 현재 그 이제 불면증도 있는데 현재 그 양약 먹으면 잘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양약도 안 받고 한방도 안 받아요. 뭐 조금만 예. 살을 얕게 달여서 먹어도 금방 막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밤새 막 뭐 그냥 그렇게 용케 알아요. 그냥 아주 예. 한 모금만 먹어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머님의 경우에는 그 지금 병원에서 그때 지금 어지러우셨을 때 그때 혹시 피 검사도 받으셨습니까? 네. 예, 피 검사상 근데 그런 선생님 거는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선생님이 네. 이제 그 귀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빈혈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2년 네.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을 때도 검사상은 크게 문제가 없으셨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데 어머님이 지금 조금 음식을 과식하거나 아까 신경 쓰거나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고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예, 이제 네. 이 경우가 바로 예, 잠깐만요. 제가 제일로 지금 자가격리를 한 근 15년, 20년째 하고 살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남들하고 전화도 못 하겠고 그러면 더 땡기고 쪼이고 그래요. 뒤틀리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무 형제도 못 만나지 전화도 못 하지 친구도 못 만나지 뭐 누구하고 얘기도 못 하지 바깥에 동네 나가서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 하지 그냥 집에서 이러고만 있어야지 뭔 일도 못 하지 운동도 못 하지 먹지도 못 하지 자지도 못 하지. 예, 어머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조금 네.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네. 지금 어머님이 이제 제가 양약을 이제 물어봤는데 양약도 네. 일체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방차도 뭐 이렇게 어머님이 조금 끓여 드시면 그것도 잘 네. 안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화로만 해서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선 차선책으로 어머님이 네. 일단은 내가 조금 뭐 봄이 됐으니까 일을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좀 더 하시면 지금 허기가 지신데 허기가 졌을 때 식사를 좀 적정량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머님이 지금 현재 그 15년 전부터 계속 그 위장관하고 이제 신경 자체가 예민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했을 때는 구조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밀접성 위험의 장표화상 그것이 한 15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위장 기능이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 어머님 몸무게가 이제 38kg고 위장관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어머님이 음식을 조금만 과식을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도 지금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 어머님이 뭐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음식을 드실 때는 어머님이 그렇게 내가 조금 더 먹으면,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음식을 배고파서 좀 더 먹으면 무조건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건 어머님이 절제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위장관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님이 지금 이제 제가 그 마음 같아서는 한방차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이 지금 한방차를 조금만 먹어도 어머님하고 이제 맞지 않으시면 네. 지금 예, 잠도 안 안 오고 맞아요. 속도 잘 안 맞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이 좀 번거로워도 이제 그랬을 때는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어머님이 이렇게 한 첩만 해달라고 하세요. 한 첩.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민 체질인데 근데 이제 한척 그런 것도 다 해봤어요. 또 한 번만 먹을 것만 갖다 이렇게 해도 예. 번번이 그걸 한 번도 한 30년 동안 그걸 예. 몸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예. 대학병원 가고 개인 병원 가고. 아, 또 그러시면 일단 어머님이 안 근데 받으시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렇게 방치해다 가지고 예. 만약에 갑자기 쓰러지면 아, 예. 집안에 근데 지금 사람도 없고 예, 근데 현재 무슨 병으로 이어질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어머님이 특별히 지금 양약,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혈압이나 당뇨가 없기 때문에 어떤 네. 질병이 온다고 보실 수는 없고 예측하기는 네.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위나 네. 이제 장 쪽에 질환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건강검진 규칙적으로 2년마다 이제 받으시면서 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님이 뭐 앞으로 어떤 병이 특별히 이제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냥 조심하고 있어야 되고 음식도 그러면 뭐 어머님이 그냥 어머님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 더 먹으면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30년 동안 어떠한 약을 드셔도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일단 음식으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내가 좀 맛있어서 좀 더 먹고 싶은데 항상 그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숟갈 더 먹으면 불편하다 그러면 그 음식을 안 드시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있다가 그렇게 조금 드시면서 위장관의 기능을 좀 보강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요. 네. 어떤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트름을 자주 하는 사람은 뭐 관략근 기능이 약해졌다고 뭐 양파, 오렌지 주스, 커피술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양파 같은 것도 제철인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지. 아, 그거는 지금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하고 이제 어머님은 네. 위장관이 조그맣고 음식도 많이 못 드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양파도 살짝 데쳐서 조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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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박사님도 참 어떻게 명확한 좀 대답을 해드리지 못할 때 많이 좀 그러시겠어요. 신경도 예, 이제 많이 쓰이시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예. 보다가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양약도 안 받으시고 네. 한약도 안 받아서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한천만 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천만 가지고도 안 받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은 약 자체가 안 받기 때문에 이제 음식으로 그렇게 조절을 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디 가도 안 받는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을 여러 군데 일단은 바꾸셔도 됩니다. 네. 바꾸셨다가 이제 본인이 그 가장 그냥 괜찮겠다 하시는 선생님도 그 의사 선생님들도 한 번에 딱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위장이 지금 봤을 때는 위장관만 약한 게 아니라 신경이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몸이 약하니까 어떤 질병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보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한약 자체가 한 4, 50가지의 종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믿으시고 2번, 3번 정도까지도 처음에 그냥 한 봉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서 조절을 하셔서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근육 경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박사님, 평소에 뭐 근육 경련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이제 손도 잡아서 이렇게 뒤로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자판을 할 때도 그렇고 핸드폰을 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다 손이 이 모양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손도 그렇고 예, 발목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온수 족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한 40에서 45도 사이 따뜻한 정도로 해서 이때 주로 종아리 쪽으로 쥐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심장의 펌프에 의해서 동맥에 의해서 발끝까지 간 게 이제 정맥, 종아리, 발 펌프에 의해서 다시 심장 쪽으로 쉽게 돌아와야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족욕을 할 때 무릎 및 종아리까지 푹 담그고 5분에서 한 7분 정도 온수 족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손발의 스트레칭과 함께 온수 족욕이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요.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근육 경련이 반복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적절한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